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이전 신고, 그리고 휴업, 그리고 인장 등록 계속 한 문제씩이 계속 나옵니다. 아주 또 중요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이전. 자, 옮겨놓고 나서 얼마 만에 신고를 할까요? 또 어디다가 신고할까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분사무소는 또 어디다가 신고할까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처분이 발생했을 때 바로 어디서 이제 행정처분을 하게 될까요? 자, 그 후에 이제 제재까지 얼마 정도가 제재가 될까요? 이 정도 시험 문제가 하나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전했을 때 옮겨놓고 나서 그리고 열심히 또 정리를 하고 얼마입니까? 10일 이내에 이전 후 그리고 후에 등록한 정액이 전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분사무소는 또 어디다 합니까? 거기는 이전 후도 아닙니다. 또 여기도 주된 사무소, 설치도 주, 이전까지도 주된 사무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박스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 열을 숫자 바꿀 거니까 열을 주의하시고요. 여기는 이전 전이 아니라 후였다. 이전은 그래도 이전 전이어서 많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전 후로 좀 편해졌다. 특히 이제 분사무소 어디라고 정말 중요한 주된 사무소. 맨날 시험 문제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서류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신고서에다가 그리고 달라진 게 있습니다. 등록증 받고 줘야 될 거고요. 또 뭐가 달렸습니까? 사무소를 새로 확보했습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 첨부를 해야 그래야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2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수수료 꼭 기억하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동일한 등록관청 안에서는 자, 등록증을 그대로 주고 그 등록증 주고 나서 그대로 받아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만 하고요? 수정만 간단하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수수료 없이 받아올 수가 있고요. 근데 아닌데도 지저분하다. 그러면 재교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수수료 내십시오. 근데 외에는 어떤 경우도 변경상 기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무조건 재교부. 왜요? 지저분해지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절차 보실까요? 자, 먼저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송부되는 서류. 만약에 이전 전과 후가 달라지면, 등록관청이 달라지면, 그럼 전에서 후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등록대장 쓰고 있었을 건데, 등록증 교부에 보내줄 거고, 처음에 등록 신청했을 때 제출했던 서류가 있을 겁니다. 보내줄 거고. 그리고 행정처분 관련된 서류가 있으면 보내주니까 이전 후에서 받고 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전 전에 행정처분 무엇일까요?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후에다가 정말 동그라미 잘 넣으셔야 됩니다. 이전 후 이렇게 송부받고 이전 후가 한다. 그다음 다섯 번째 간판을 뜯어내십시오. 자, 뜯어내는 것도 여기다 7일 그러면 안 되고 지체 없이 그리고 여기는 철거 명령 없이 바로 대집행합니다. 정말 치사하게 바로 대집행입니다. 사람 부르겠습니다.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35페이지입니다. 제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 별표도 30만 원지 개인 또 업무정지 그러면 X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문제 보시니까 특히 이제 예상 문제에서 핵심 문제에서 2번 보시니까 사무소를 이전했을 때에는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전 전입니까? 이전 후죠. 여기도 틀렸고 자, 특히 이제 4번을 보시까 4번 이전 전에 발생했던 행정처분은 이전 전에 등록관청이 처분한다.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요. 서류를 받고 이전 후 쪽에서 하지 이전 전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문제가 또 나오게 되고요. 또 7번째 휴업도 폐업도 여기도 한 문제 6번째도 별표 3개 7번째도 별표 3개. 먼저 영업을 잠시 안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3개월까지 신고하나요? 안 하나요? 여기입니다. 3개월을 넘어가야 돼요. 여기입니다. 3개월 초과해서 영업을 할 때 그때만 신고를 해요. 3개월 이하는 신고 자체를 안 해요. 무조건 신고한다가 아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넘어가도록 신고도 계속 안 하게 되면 육사이익이 걸려서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큰 제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신고하세요. 자, 기회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휴업 신고 전자문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요? 등록증을 싸들고 직접 가야 됩니다. 절대로 하늘 두 쪽 놔도 전자문서는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고서에다가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그래야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또 주된 사무소에다가 신고필증을 첨부해서 적혀입니다. 자, 대신에 이제 아픔은 또 봐준다고 했으니까 요양 그리고 징집이나 취약은 6개월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6개월 안에서만 할 수가 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제출 서류에서 이제 등록증 원본, 그다음에 별표 얼마다 별표는 30이 아니라 50이 아니라
휴업만 얼마입니까? 휴업만 제일 싸다는 여기는 얼마요? 여기는 20만 원. 별표 2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 정도 주의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주의도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정말 휴업에서는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간판 철거하면 오히려 등록기 준비달로 큰 문제가 돼요. 자, 주의를 꺼셔야 됩니다. 전자무서로 할 수 있다 없다. 전자무서 절대 안 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변경 신고. 좀 기간 좀 바꾸겠다는 겁니다. 변경 신고 여기는 전자문서가 돼요. 그리고 기간만 바꾸니까 난 만료 전까지만 해주면 되고요. 신고서 작성도 가능하고 뭐도 되고 전자문서도 되고 둘 다 문제는 없고 그 다음 이제 별표 얼마입니까? 또 여기도 20만 원 간단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크게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업무를 다시 하겠습니다. 무슨 신고? 재개 신고. 여기도 뭐는 됩니까? 전자문서가 대조입니다. 되는데 등록증을 찾아오니까 됩니다. 등록증 갖다 낼 때는 안 되는데 찾아올 때는 되고요. 근데 주의하실 게 재개신고하면 등록증을 어떻게 합니까? 교부가 아니라 그리고 재교부가 아니라 고스란히 뭐예요? 반환받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환받는 거지 교부, 재교부, X.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별표는 얼마? 바로 100만 원.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영업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등록증 갖다 내십시오. 내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간판을 뜯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뜯어내면 여기도 지체 없이 사람을 불러다가 지체 없이입니다. 나중에는 간판을 철거하게 됩니다. 비용을 받아내게 됩니다. 정말 악랄하게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간판 철거 주의하시고 등록증은 당연히 첨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휴업. 여기 뭐 수수료 같은 거, 소식 같은 거 모두 동일하고요. 수수료는 없다. 그다음 제재 보실까요? 별표 20만 원 한번 점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옆에 이제 37페이지 한번 나보실까요? 자, 먼저 3번, 4번 주의하실까요? 3번 휴업 신고에는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 휴업이 아니라 폐업 신고 요구입니다. 알 거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 휴업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별표 3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다. 별표 얼마다? 20만 원. 누구만 휴업만 제일 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 인장 등록도 별표 3개 하실까요? 자, 먼저 인장을 어디다가 등록관청에 먼저 등록하고 그리고 그 인장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막도장으로 업무정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분실하면 얼마 만에 7일 만에 다시 등록을 해주라는 겁니다. 법인과 그리고 그냥 개인은 약간 법도 다르고 내용도 약간 다르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부채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대표자는 소속의 인장인데 거기 보시니까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나 거기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나타나 있는 바로 성명이 기재된 바로 인장을 등록을 하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성명이 나타나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문장이 약간 어렵습니다. 표에 기재되어 있는 그 성명이 나타나게 해서 등록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다. 자, 크기가 이제 7mm에서 숫자 바꿨습니다. 얼마? 30. 여기다가 10이나 40으로 바꿨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크기가 없어요. 만약에 법인에다가 7mm 무슨 주식회사 대표자 누구 글자를 그렇게 많이 쓰게 되면 현미경으로 봐야 될 겁니다. 말이 안 될 겁니다. 7mm 얼마 안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분사무소는 또 어디다가 또 여기도 주된 사무소 맨날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꼭 두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불편할 것 같으면 둘 수 있다. 두게 되면 반드시 또 주된 사무소에다가 신고를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장 등록을 해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2번에 이제 두 번째 보실까요? 인장 등록하고 변경식인데요. 먼저 신규 등록은 먼저 처음에 등록 신청할 때 할 수 있고요. 업무 개시 전에는 하여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변경 등록은 바꿔놓고 7일 이내였습니다.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야, 거기다 이제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지만요. 인장 등록한다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나중에 등록증 원본, 왜냐면 등록증 원본 중간 정도 아래쪽에 보면 거기 도장을 나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면 그 옆에다가 또 변경된 인장을 나린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증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등록한 인장도 반드시 가지고 가야 자 그래야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또 인장을 등록했으면 사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게 되면 또 거기도 뭐가 된다? 업무 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 자, 이 정도로 제재를 끝까지 가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페이지 쪽에서 한번 2번, 3번 한번 문제 보실까요? 먼저 2번 법인에다가 지금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해봤습니다. 7mm 이상에서 30mm 이하 숫자를 또 맞춰놓으니까 안심하실 겁니다. 법인한테 그랬습니다. 혐의가 볼 건데 이하의 인장을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해야 된다. 아니죠. 누구요? 부치.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그냥 개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지 법인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은 크기 자체가 없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3번 보실까요? 인장을 변경했을 때 정말 많이 냈었고요. 열흘 이내에 이미 늦었습니다. 여기도 열심히 정리했습니까? 열흘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인장을 언제요? 7일 딱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잖아. 7일 이내 등록이지 열흘 이내 등록은 아니라는 겁니다. 열흘 만에 가면 업무 정지를 얻어맞습니다. 그 정도 제재가 큽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6개, 5개 충분히 이렇게 나옵니다. 6개, 7개는 그 정도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4장에서 이제 가장 더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의무 그리고 금쟁이.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공정 중개는 거의 안 나오는 쪽이니까요. 공정하게 중개를 하십시오. 무슨 법에다가 품위유지 그리고 신의성실 공정 중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해석상으로 의무가 있으니까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다. 여기도 하여야 한다.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제재까지 당할 수가 있고 정말 규정에 없다. 선관주의 의무. 자, 이 정도까지만 간단해 보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동네방네 떠들어대면 교도소 보내겠습니다. 비밀 준수 의무. 그리고 친고죄 아니다. 고소를 하여야 벌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소하지 않아도 나중에 벌할 수 있는데 반대 의사를 피해자 쪽에서 나중에 표시를 해주면 그때는 벌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의사 불벌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대상 보실까요? 자, 먼저 여기 모두 들어갑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그러면 안 되고요. 아까 이제 품위유지는 업무를 수행한 공정중개는 업무를 수행한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만인데 여기는 모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임원이 됐건 사원이 됐건 중개 보조원이 됐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됐건 모두 들어가니까요. 누가 안 들어간다? X. 그리고 직을 떠난 후에도 준수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무덤 갈 때까지. 우리 시험 문제가 직을 떠나면 비밀을 누설해도 된다. 이렇게 황당한 지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다. 그렇게 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문제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반대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면 국가도 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의사 불벌죄. 이 문장 갖고도 도대체 무슨 죄가 바로 이 반의사 불벌죄냐. 바로 비밀 준수 시험 문제를 물어본 적도 있어요. 형벌 얼마입니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행정처분은 없지만 제재가 엄청 큽니다. 자, 먼저 핵심 문제에서 1번 보실까요? 자, 1번에 비밀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고소를 하여야 벌할 수 있다. 고소를 하여야 벌한다. 친고죄. 친고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소를 하지 않아도 벌할 수 있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했으면 벌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는 오히려 고소를 하지 않아도 벌한다는 겁니다. 1번의 X. 이런 문제를 많이 낼 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개수도 시험 문제 가면 많이 물어보고요. 벽에다가 뭐를 걸어 놔야 됩니까? 그리고 어디다가 걸어 놔야 됩니까? 잘 안 보이는 거 걸어 놓으면 그때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제재가 이제 게을러서 반명 보이기에 바로 게시 안 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정말 보기 쉬운 것이고요. 첫 번째 1번 보시니까 중개사무소 등록증. 분사무소는 신고필증을 걸어 놓으라는 겁니다. 뭐 아니라고요? 사업자 등록증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무서에서 받은 거 말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근데 주의하실 게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개시를 하여야 한다. X.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걸어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걸어놓을 수 없어요. 자격증 없어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되는 자라는 소리가 아예 없는 사람은 걸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20%는 있다고요. 자, 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가장 걸어놓기 싫어할 겁니다. 중개 보수 그리고 실비의 묘일표 그리고 한도액표입니다. 이것도 걸어놔야 되고 자, 네 번째가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보증 관련 서류 걸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없죠. 사업자 등록증 없죠. 협회 뭐 등록증 같은 거 없죠. 거리정보만 가입서 이런 건 아니죠.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위반 시제 보실까요? 얼마? 100만 원이라고 과태료 게을러서 별표 얼마? 30. 이전이나 개시나 보증 관련 사항들 설명 안 했을 때 자격증 같은 것은 별표 30만 원. 자, 그입니다. 자, 네 번째 명칭 사용은 별표가 50만 원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다가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 그리고 성명까지도 표기가 됐을 겁니다. 근데 성명만큼은 잘 보이는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자는 얘기 없지만 그입니다. 이름은 적게 쓰려고 발악을 하시니까 그입니다. 자, 먼저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제재 가해요. 그 아래쪽에 이제 성명은 정말 잘 보일 수 있는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물의 광고에서는 요 네 개입니다. 성명 그리고 명칭, 사무소 명칭입니다. 가면 소재지 알아야 되겠죠. 알려고 하면은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겠죠. 그 전화번호에서 몇 개, 네 개. 아무리 봐도 등록번호 같은 것은 없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재 보시니까 제재가 이제 철거 명령 이렇게 떨어지고요. 철거하지 않으면 사람 불러서 대집행. 근데 그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이지 여기다 공인중개사법 그러면 X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민사집행법도 또 아니고 공인중개사법도 아니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주의하십시오. 별표가 얼마입니까? 별표 50만 원. 하여튼 명칭만큼은 별표가 아주 큽니다. 50이 최대인데 별표는 50을 다 때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하고 5번을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핵심 문제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자, 세 번째 명칭에 위반했을 때 공인중개사법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아니요. 행정대집행법. 이라고 대집행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행정대집행법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X. 그럼 5번 보실까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에 위반하면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 업무정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별표 50만 원 세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표시 광고 위반도 50은 맞아요. 주셔야 됩니다. 과태료입니다. 5번에 이제 유사명칭이 나오죠. 공인중개사 아닌 분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아니면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여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만 그리고 형벌만 점검을 해놓으시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뉴스 대표가 바로 공인중개사와 개업 공인중개사 유사해서 나중에 형벌까지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또 유사명칭 아니다 그러면 X, 유사명칭에 해당돼서 교도소 갔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이제 일반 중개기여서 가끔씩은 요 필수 기재사항 딱 4개 때문에 시험 문제가 가끔씩은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 요청을 할 수 있다. 우리도 작성해 주지 않아도 뭐도 없다, 제재도 없다. 정말 유일하게 제재 자체가 없는 게 일반 중개기야. 왜요? 이 집까지 막 다닐 거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유효기간 3개월에 그게 원칙이고요. 짧거나 길게는 바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약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엉뚱한 소리 3개월보다 길면 3개월을 단축한다. 이런 문장도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강행 규정입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소리입니다. 자, 먼저 필수 기재사항 별표 2개는 꼭 해주실까요? 자, 먼저 오자마자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라고 했을 때 뭐를 기재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보실까요? 중개사물의 위치나 규모. 어느 위치에 어느 규모 면적 정도. 자, 이게 바로 첫 번째가 되고요. 자, 그게 이제 막연하게 구술할 겁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어느 정도 규모 되는 땅, 건물이 있다. 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거래 가격이 아니라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아직은 안 끝났으니까 예정 이 정도로 사고 팔고 해주세요. 그 소리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중개 보수는 정말 분쟁이 심하고요. 또 궁금도 하니까 먼저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여기도 예정이지 거래 가격 그러지 말고입니다. 오자마자 쓰는 계약서니까 그입니다. 네 번째 그 밖에 중개 의뢰인과 이제 당사자 나왔습니다. 매도 매수인이 아닙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수를
따라야 될 사항입니다. 준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특약한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쓰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안 나오고 벽면 도배 상태도 나오지 않고 이런 것들은 확인 설명 나중에 가서 뭐 일조소음 진동 이런 것들도 나중에 가서 자료 요구할 거니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정말 너무 중요한 거 나왔죠. 전속 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바로 개업 공인주사의 뭐 의무 여기 별표 3개강 한 문제 무조건 나오고요. 가끔씩은 2개도 나온다. 앞에는 좀 간단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맡기는 거. 전적으로 맡기는 거 일반처럼 이집저집 막 다니는 거 아니고 입니다. 우리를 달리기 시키는 게 바로 일반 중개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신 분만 보수를 받아요. 여기는 그냥 한 집에다 맡겨주니까 그분이 바로 보수를 바로 받고 착수도 바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빠르니까 서로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개 보수 받아서 적고 매도 매수는 빠르게 돈을 받고 집을 빨리 이사를 들어가니까 서로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선진국에서 만행해진다. 우리도 제발 좀 전속으로 갑시다. 그입니다. 유효기간도 똑같죠. 여기도 이제 임의 규정, 그러니까 전속도 어차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따를 수 있다. 우리도 안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원칙은 바로 중개기간 3개월. 그리고 다르게는 약정으로 짧거나 길게 얼마든지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전속도 알아서 해요. 바로 중개기간은 그입니다. 가로 1번에서 이제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먼저 오자마자 처음 그리고 중간에 완전히 끝났을 때 해야 될 의무 이렇게 나누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 교부하셔야 되고요. 얼마 동안 보존합니까? 3년. 그리고 서명 날인은 어떻게 합니까? 서명 또는 날인이지. 서명 및 날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시험 문제 나와서 엄청 어려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 X라고 해놓으시고 서명 또는 날인이지 여기엔 서명 및 날인은 아니었었다. 한번 안 써줬으니까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 음보시가 공개 뭐요? 정보를 공개하십시오. 그럼 얼마만이었습니까?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셔야 됩니다. 어디다가 일간신문 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체 없이 X. 그리고 망과 X 꼭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공개를 해야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비공개 요청에 따르시라는 겁니다. 그거 안 따르면 나중에 등록 취소까지 당합니다. 공개 안 했을 때 등록 취소, 비공개 요청에 따르지 않았을 때 거기만큼은 등록 취소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는 제재가 아주 크다.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또 공개한 내용이 있으면 그 공개한 내용을 뭐 하시라고요? 지체 없이 통보하시라는 겁니다. 거짓 공개 안 된다.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적사항 공개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인적사항 공개합니까? 주소나 성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당해요.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중간에 궁금해하니까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지를 뭐합니까? 통보하라는 겁니다. 거기는 얼마입니까? 2주마다 한 번 정도만 통보하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지체 없이 X. 7일도 X 얼마 2주마다 한 번씩만 거의 잊어먹을만 하면 한 번씩만 누구를 만나보고 그리고 거리가 어느 정도 상황에 와 있다 이걸 알려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거리가 완전히 다 끝났을 때 거래 사실을 통보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거래 사실을 누구에게 통보를 할까 합니다. 누굽니까? 중개 의뢰인 그게 아니라 누구 사업자 삭제를 시켜야 되니까 신문사는 다 필요 없고 입니다. 한 번 내고 땡이니까 입니다. 다른 쪽은 안 내니까 여기는 망은 계속 등록이 돼 있으니까 거기는 빨리 삭제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게 거래가 다 끝났으니까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 하실 거 공개하실 거 자그마치 7개나 됩니다. 자, 첫 번째 중개사물의 종류나 소재 면적 같은 특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그 중간에 있는 건 문장 바꾸진 않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벽면 도배 상태. 벽면은 누수가 있는지 도배는 깨끗한지 여부. 집안에 다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저 뒤에 이제 오수나 폐수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에도 뭐 하십시오? 공개 다 하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도로나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거접성. 그리고 일조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까지 다 뭐 하십시오? 다 내놓으십시오. 입지 조건, 환경 조건 아주 엄청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소유권이나 진사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네, 여기 주의하십시오. 인적 사항은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주소 성명이 뭐가 좋다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공법.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도 뭐 하십시오? 공개하십시오. 무슨 지역인지 지구인지 구역인지. 까다로우면 나중에 안 사.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일곱 번째 거래 예정 금액, 중개사물의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공시지가. 여기는 정말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대신에 임대차는 공시지가를 꼭 공개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고 파는 거 아니니까. 임대차만큼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위약금. 그리고 50%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위약금 두 개입니다. 먼저 다른 개업 공인주사에게 가서, 그리고 전속이 외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뭘 했을 때, 거래를 성립했을 때, 다른 집에서 거래를 성립했을 때, 그래서 다른 쪽에 가서 나중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속 쪽에서 받을 수 있는 보수를 잃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계약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딴 집에 안 갔으면 내가 썼을 건데, 그러니까 위약금 내놓으라는 겁니다. 다 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전속 개업 공인주사 뭐 했을 때 소개시켜주니까 그 소개 원인 됐습니다. 둘이 전속을 배제하고 둘이 다방 가서 지금 계약서를 쓰고 있을 때, 옆집 갔을 때, 다방 갔을 때 덮치면 얼마 받습니까? 바로 100% 모두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약금 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50% 내에서 소요비용, 여기는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을 때에는 얼마라고요? 여기는 잘해봐야 반토막 계산해봐라. 거기랑 이제 뒤에는 쓴병이 버티고 있습니다. 괜히 또 속에다가 무슨 50%, 스스로에다가 100% 이런 소리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제재가 나오죠. 첫 번째 등록 주소까지 가는 건 정보 공개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비공개 종이 있는데 나중에 억하신명으로 신문에다가 확 내놨을 때 등록 주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제재가 커져요. 그 얘기입니다. 업무정지, 나머지 이제 거짓으로 공개했을 때, 거짓이니까 별표도 6개월로 아주 크고요. 그다음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안 했을 때 별표 3개월. 자, 그 아래쪽에 이제 인적상 이건 해석으로 가는니까 별표, 어차피 업무정지인데 1개월. 그다음 이제 업무 처리 상황도 우리 규정에는 안 나오고 해석으로만 가는가 얘도 별표 1개월. 그다음 이제 거래 사실을 여기 거짓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통보하지 않았을 때는 얘는 또 규정이 있으니까 별표는 3개월. 거짓은 아니니까 6개월은 아니고 별표까지도 아주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실까요? 3번 정도가 괜찮은데요. 3번, 4번 보실까요? 3번에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했던 개업 공인주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거래하면 50% 소개니까 또 50% 나왔습니다. 50%에서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소개면 위약금을 100% 위약금을 다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X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보실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여기 아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그리고 날인을 하의한다. 꼭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속에서는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 그리고 거래계약서에서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전속은 오자마자 쓰는 계약서인데 거기에 어떻게 지금 나가봤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가 아예 없고요. 그냥 전속개업 공인중개사만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교부 보존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무슨 함께 설명 날이냐고. 우리 자격정지에도 여기에 확인설명서 외에 거래계약서 외에 전속중개계약서가 나오냐고요. 나오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완전 정말 소설을 쓴 겁니다. 전혀 그냥 맞지 않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가 거래정보망 또 별표 3개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한 문제. 우리한테 거래정보망을 제공해주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거래정보 사업자. 여기는 30일 그리고 3개월 그리고 1년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지정신청 장관한테 하죠. 지정서는 자그마치 30일 만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정받은 후에 운영 규정이지. 먼저 지정받고 해서 할 때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운영 규정을 3개월 만에 만들라는 겁니다. 운명은 50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운정이라고 했습니다. 지정 취소 내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망을 설치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년 정도는 주겠다는 겁니다. 30일 그리고 3개월 1년 세 군데 숫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정말 중요한데요. 자, 거리정보사업자가 되려면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를 모집하라는 겁니다. 전국이 얼마입니까? 500. 그리고 얼마 시도에서 2개. 예전에는 10개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500도 2,500이나 1,000이었습니다. 다 숫자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자, 2개에서는 30명만 모으면 된다는 겁니다. 계산해도 안 나와요. 서울에서 30명, 경기도에서 30명,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500을 만들라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골고루 모아봐라. 그입니다. 두 번째 많이 냈고요. 정보처리 기사, 자, 기능사가 아니라 기사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명만. 그리고 이제 여기도 공인중개사 한 명, 여기도 2명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늘어터지면 속 터지니까 설비를 제대로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네, 누가 얘기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주고. 자, 그 4개 꼭 지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로 2번은 그냥 위에서 보셨던 요건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부가통신 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먼저 해야. 그래야 통신 관련된 업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지정서는 얼마 만에 받는다고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숫자를 바꿀 거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운영 규정 얼마라고요? 3개월.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되다. 많이 궁금해할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규정을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거운정 회의. 정말 시험 문제 또 많이 냈고요. 지정 취소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거짓 지정인데도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 규정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를 잘못합니다. 의뢰받지도 않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을 때에는 지정 취소를 내리고 형벌까지 1학년 1반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전 거운정 해일이었습니다. 1년 이내에 뭐 하지 않았을 때, 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을 때, 그럼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해산했을 때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거운정 해일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 형벌까지 정말 결부되는 지정 취소하고 1학년 일반 정보 공개 잘못한 거. 그다음에 500만 원짜리 운영 규정 위반, 그리고 명령. 근데 주의하십시오. 명령에 위반했을 때는 지정 취소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500짜리 명령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핵심 문제 정보처리 기사 2번 보시니까 정보처리 기능사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아주 엉뚱하죠. 정보처리 기사 기능사는 애들도 딴다고 했습니다. 급수 낮은 거 그거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기사 거기다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공인중개사. 우리 개업공사하고 말이 좀 통할 수 있는 군무를 시켜야 되니까 거기는 그냥 공인주야. 또 여기가 틀렸다. 한 명은 맞았는데 개업 때문에 그리고 기능사 때문에 틀렸다. 그입니다. 3번 보실까요? 거리정보 사업자를 지정받으려면요. 받으려면 그렇습니다.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을 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정받으려면 X라는 겁니다. 지정받고 나서 요게입니다. 이런 정도 문제 내놓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4번 마지막 보실까요? 자, 6개월 이내에 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6개월도 벌써 이상하고요. 뒤에도 더 이상합니다.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X. 앞쪽에 6개월이 아니라 2년. 자, 거기다가 1년 이내에라고 해도 뒤에는 지정 취소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여기 이렇게 하여야 한다.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냈습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살살 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안 다쳐요. 주의를 꼭 이루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들 다 다루고 왔으니까요. 점검을 잘 해놓으시고요.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